어우 제명도 되게 길어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요. 그래서 원본 부실기재죄 이름도 되게 길고 보통 인제 우리 뭐 법조인들 줄여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불기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원용은 학원가는 뭐 이상하게 뭐 공원 뭐라고? 공원기? 공원부인가 뭐 이렇게 따든가 모르겠어요. 이 학원가는 좀 뭐 세자로 줄여서 하는데 보통 이거 인제 공불기재, 공정서 원본 불실기재 이렇게 해서 공불기재 이렇게 불러서 뭐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 현직 가서 공원부 하면 못 알아들 거예요. 학원마다 달라서 하는데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를 공불기재, 위법성 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는 위전착 보통 이렇게 부르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위수정 이렇게 붙이는 보통 보편적으로 붙이는 이렇게 붙이거든요. 근데 학원가에 뭐 공원부라고 해서 나는 이 처음에 공원부에서 웬 공원? 뭔 소리 하는 거야? 형법에 그런 범죄가 없는 데서 했는데 봤더니 이걸 줄여가지고 얘기를 하나 봐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일단은 단어 뜻부터 하면 원본이죠. 그래서 뭔 안 되는 거냐면 정본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럼 공정증서가 뭔지만 체크하면 되는데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사인이 공무원을 속여가지고 보통 사람 성격은 사람이 뭔가 공무원을 속이는 경향이 있죠. 우리 핸드폰도 보세요. 그 포토샵 푸사 맨날 속여놓고 그 알아보지 못하도록 속이잖아. 그죠? 그리고 소개팅 나고 미팅 나고 맨날 거짓말하는 게 습성이라고. 이게 법은 전제가 그거거든. 법은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전제거든. 그래서 공무원 대상으로 거짓말하는 거 무조건 처벌하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사람이 공무원을 속이는 것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문서 파트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간접정보에서 한 번 더 정리하겠지만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나 결제받는다 하더라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원칙은 원래 사람은 속이는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사인은 범죄 성립하지 않지만 보조공무원이 작성권자를 속일 땐 그건 나쁜 새끼다. 그 새끼는 허위공문 작성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공정서 원본 부실기재죄가 사람이 공무원을 속여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범죄 형태는 허위공문 작성죄 간접정범이에요. 이걸 이제 벌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겠느냐? 사인이 공정증서에다가 부실기재하게 하는 거 요거에 한해서 처벌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공정증서가 뭔지만 결론이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증서에 대한 개념 이거 하나 찾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개념 찾는 것은 부실기재가 뭐냐 이거 두 가지 개념 찾으면 되는 거거든. 이 개념 찾는 거 이해되죠? 공정서의 개념이 뭐냐 원본은 하나 나왔으니까 두 번째 개념 찾는 거는 부실기재가 뭐냐 부실기재 찾는 게 어려워요. 실제로 권리관계 부합하는 느낌 이 말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실기재만 하나 보시면 이거 좀 한 맛백만 잠깐 보고 내 땅이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셋입니다.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가 셋이어서 세 명이 나눠서 갖고 있죠. 오빠가 둘이고 갑을 병이죠. 이 딸이에요 딸. 딸도 상속받을 수 있죠. 그냥 딸도 상속받잖아. 아들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큰오빠가 그대로 지고 있어.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내가 큰오빠니까 이 땅 다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뭐 이러고 지금 우기고 있어. 그러면 여동생 입장에서는 열받지, 그지? 그지? 자기도 딸인데 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안 하잖아. 그래서 오빠가 절대 안 된대. 이거는 내 목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안 돼. 이 아빠 거고 아빠 있고 큰형 내 거, 큰오빠 거 건들지 마 이 새끼들아 내 거야 뭐 이런 거야. 그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분할 등기 하려면 이렇게 셋이 가가지고 합의에 의해 가지고 자 이거 상속 받았으니까 세 개로 나눠줍시오 이래야 되는 거거든. 이해되죠? 근데 큰오빠가 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 그래서 딸내미 가서 막내딸이 가서 등기해서 공유 지분에 따라서 이렇게 등기를 했다고 공유 등기를 해버렸어요. 그럼 등기하면 누가 팔짝팔짝 뛰겠어? 이 오빠가 팔짝팔짝 뛰겠지. 뭐개 XXX 나오겠지. 미친년 XX 미친 XX 나오겠지. 너 새끼 내 허락도 없이 합의 없이 네 마음대로 등기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너 교도소 가라는 거지. 공정서 뭐 부실개체로 교도소로 내 허락도 없이 새끼야 네 마음대로 왜 공유 등기했냐. 부실 또 교도소 가라 이거잖아. 지금 여동생 곧 교도소 가라는 거 아니야. 근데 판례는 교도소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여동생도 뭘 가질 수 있다? 땅을 가질 수 있다. 이걸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의 없이 등기했다 하더라도 실체 권리관계 부합한다. 이 말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감 잡죠. 그 다음 이제 공정서 개념 잡으면 끝나는데 어려워요. 공불기재 어려워요. 형법도 알아야 되지, 민법도 알아야 되지, 상법 지식도 있지, 여러 가지 쟁점이 포함돼서 제가 볼 때는 강제집행면탈죄급으로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죄명 중에서 두 개가 어려운 거 친다면
강진면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 이제 공불기재가 좀 어려운 정도의 쟁점이 들어갑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조문부터 쪼개면 228조 1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유통 특수매체 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때는 자 기록하기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228조 공정증서 업무부실기 질죄하고 앞에 있는 385쪽에 허위공모 작성죄 봅시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공불기재가 허위공모 작성죄의 간접정보의 형태라고 했잖아. 허공 작성은 뭔지 법정형을 봤더니 7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죠? 공불기재는 7년 이하 아니죠. 5년이죠. 허위공모서 작성죄 간접정보 형태인데 7년 이하가 아니고 5년 이하로 좀 약하게 처벌하는구나. 그거 알 수 있겠죠. 그죠? 법정이 좀 다운되는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 228조 2항 보시면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신고해서 면허증이나 허가증, 등록증, 여권, 특히 뭐 여권 같은 경우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요거는 공정증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면허증 부실기재, 허가증 부실기재, 여권 같은 거 잘못 기재하면은 처벌하겠구나. 조금 약하구나라고 되어 있고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 보면 뭔가 느낌이 뭔가 권리를 부여하는 거잖아. 권리를 부여하는 거잖아. 너 외국 나갈 수 있습니다. 너 약사 면허 있습니다. 의사 면허 있습니다. 너 버스 면허를 허가하겠다. 뭔가 국가가 뭔가를 해주는 거거든. 이거는 뭔가 해주는 거에 부실기재니까 처벌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등록증에서 하나 써놓고 X표 쳐야 될 게 일단 쉬운 것부터 체크하면 사업자 등록증 쓰고 X표. 사업자 등록증 때려가면 호구인증이라고 했죠. 호구인증. 사업자 등록증은 무슨 너가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 이게 아니지. 앞으로 너는 성실 납세하십시오. 세금 내십시오. 너는 이제부터 국가가 너한테 뭐를 꽂겠다는 얘기예요. 빨대를 꽂아가지고 너희 세금을 쪽쪽 빨아먹을 테니까 너는 앞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사업자 등록증 내려가면요. 이만큼 서류 이만큼 주거든요. 그럼 서류 읽어보면 무슨 얘기 적혀 있겠어. 너에게 엄청난 권리를 부여하겠다. 대한민국에서 너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너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인간이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 읽어보면 너는 언제 부가가치세 내고 언제 종합소득세 내고 언제 세금 내고 세금 안 내면 막 처벌조항까지 막 다 적혀 있어. 너는 이제 국가가 뭐 하겠다. 빨대를 너희 등에 뒤에 팍 꽂겠다. 이거잖아. 너는 이제 뒤졌다. 사업해봐라.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사업해서 뒤져봐라. 뭐 이거잖아. 그러니까 느낌이 딱 이제 느낌이 좋지.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단어 들어가는데 무슨 권리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빨대 꽂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거기다 부실기재도 뭐 안 된다는 거야? 등록증 부실기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 하나 배웠어. 사업자 등록증이 부실의 사실을 기재해도 뭐가 안 된다? 등록증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뭔가 여기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다가 부실기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끝. 자, 첫 번째 판례 등기부의 기재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그걸 바탕으로 등기하게 되면 이것도 부실기재가 된다. 확정 판결을 하더라도 부실기재 된다. 그래서 우리 뭐 사기 같은 거 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등기까지 하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고 별도로 공정성범 부실기재죄. 그것을 또 등기를 비치하게 되면 동행사죄의 범죄가 또 별도로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일단 2번은 별표인데요. 2번은 틀릴 이유가 없어요. 228조 조문 1항을 다시 한번 보시면 조문의 형태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해요. 뭔가 허위 신고를 해서 부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는 건데 이번에 보시면 자 부실의 기재가 되어 있지만 허위 신고가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한 게 아니고 법원이 촉탁, 법원이 시킨 거예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는 이거는 구성요건의 허위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예요. 자 3번 별표 치시고 자 공정증서는 권리 의무에 관한 공정증서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증명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제 하나 끝났습니다. 자 공정증서는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이지 뭐에 관련된 것이 아니다. 사실증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 자 그럼 뭐냐면 부동산 같은 경우 보시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있어요. 부동산 등기부. 땅과 관련돼서는 또 뭐가 있냐면 토지대장, 가옥대장, 대장이 있어요. 대장. 부동산과 관련된 공문서가 크게 등기부 등본이 있고 토지대장이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뭐가 있냐면 자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권 보존 등기했습니다. 갑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소이등. 그 다음에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됐습니다. 라고 해서 소유권자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또 저당권 갖고 있습니다. 지당권 갖고 있습니다. 뭔가 이 부동산 등기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적어둬요. 그러면 실제로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병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실제로 정이 가지고 있음에도 병으로 기재됐다. 이게 부실기재. 등기부에 잘못된 것이 기재됐을 때 공불기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럼 토지대장은 뭐냐? 뭐 가옥대장, 토지대장, 뭐 자동차 등록 대장이 있는데요. 큰 장부예요. 큰 장부. 여기 보면 뭐 우리 땅이 몇 제곱미터입니다. 화장실이 몇 제곱미터입니다. 그다음에 1층에 뭐 주차장이 뭐 세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적어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적인 거 기재한 거야. 팩트를 적어놓은 거예요, 팩트. 권리를 적는 것이고 팩트를 적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 대수가 3대인데 여기다가 그 공무원한테 거짓말해서 주차장 대수가 4대입니다. 이렇게 했어. 이거는 주차장에 대한 권리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냥 팩트를 적는 거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 대장에다가 부실 기재한 것은 뭐에 성립하지 않는다? 공불 기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떤 대장도 다 마찬가지. 토지 대장이 나왔든 가옥 대장이 나왔든 자동차 등록 대장이 됐든 대장은 팩트를 적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거짓말해서 기재했다 하더라도 부실 기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뭐와 관련된 거다?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3번 별표 치고 자, 공정서 원본 설명이고 정본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5번도 등록증은 권리 의무에 관련된 것이지 뭔가 국가가 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사업자 등록증은 호구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6번에 뭐 부실한 사실은 객관적 진실, 팩트에 반하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다. 자, 7번 그럼 뭐냐?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기재하는 것이고 8번 별표 치시고 이제 또 어려운 얘기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공불기재가 민법하고 행정법 지식이 이제 또 들어가서 어려워요. 경행특채, 행정법 배우신 분, 경행특채 있잖아, 경행특채. 예, 있잖아, 행정법 있잖아. 빨리 손 들어봐, 빨리. 안 물어보고 행정법 빨리. 에이, 경행특채 있잖아. 이게 경행특채들한테 모르시면 행정법 걔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이게. 우리 형법 배우면서 무효사유, 취소사유를 배우질 않아요. 우리는 뭔가 이거는 무효도 잘못한 거야. 취소도 잘못한 거야. 둘 다 잘못한 거 잘못한 거야. 경인특채 빨리 손들어. 이씨 와서 설명 좀 빨리 해줘. 빨리 거. 무효사유고 취소사유 둘 다 그냥 국가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건데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 나중에 뭐 행정법 배우시면 중대명백설이라고 해서 잘못한 것이 아주 크고 그것이 명백한 잘못이야. 뭐 그다음 또 요새 뭐 명백성 보충 요건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행정법에서 배우고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무효. 지금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법 선생이 돼가지고 무효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 근데 취소는 국가가 잘못하긴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잘못의 정도가 적은 거야. 무효사에 비교해서. 그럼 취소는 이거는 유효 가다가 나중에 여기 가서 취소하게 되면 뭐 소급표 같은 경우 등이 있어서 여기서 무효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뭐로 간주하냐면 유효로 간주해. 그럼 만약에 등기부상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자. 지금 유효하다고 등기부에는 기재가 되어 있는 거야. 등기부상이 유효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유효 맞죠? 그럼 취소사에 불과할 때는 부실기재라 볼 수 있냐가 없냐? 없지. 똑같잖아. 자, 근데 등기부상이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실제 사실관계는 무효지. 하나는 유효인데 하나는 무효지. 다르지. 잘못되어 있지.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무효사를 기재해 놓으면 이거는 부실기재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런 차이점이야. 이해돼요? 미쳐버리겠지. 이게 행정법 지식이 들어가니까 미쳐버리겠죠. 지금 형법하다 갑자기 뭐 가르친 거 같냐면 행정법. 이게 여기 끝나지도 않아. 나중에 3법 가면 또 다른 법리가 하나 적용돼요. 그래서 더 골 때리는 아주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모르시면 저렇게 써두시면 쉽게 그나마 이해가 될 겁니다. 거기 있죠. 자, 첫 줄에 나와요. 공불기재에서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해도 무효다. 무효는 없는 거거든. 제로거든. 근데 그것을 유효하다고 기재하는 것은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다만 기재된 사항이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 사유가 발생하다. 취소 사유는 뭐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유효예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을 등기부에 유효하다고 기재되기 때문에
부실기재라 볼 수가 없다라는 판례고 9번 별표 치시고 이번에 시험 나온 걸로 기억나는데 자 위장결혼 한국에 있는 그 국적을 얻기 위해서 뭐 중국 사람들도 넘어오고 외국 사람도 넘어오는데 그냥은 잘 안 되니까 혼인신고하죠. 그래서 위장혼인, 허위로 혼인, 가장으로 혼인하게 되면 이거는 공불기재가 돼요. 근데 공불기재가 되는데 실행에 착수 시기가 언제냐면 공불기재는 자 우리 둘이 결혼할 겁니다라고 구청에 제출했을 때야. 아직 얘 구청에 제출하기 전에 브로커한테 준 것만으로는 아직 실행에 착수가 아니라는 거야. 브로커가 주고 브로커가 뭐 했을 때 구청 등에 신고했을 때가 부실기재고 혼인신고서를 내가 브로커한테 주는 거는 아직 실행에 착수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자 그래서 9번의 두 번째 줄 브로커 공모하고 허위로 결혼사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한테 건네준 것만으로는 부실기재라 볼 수 없다. 착수라 볼 수 없다. 언제가 실행에 착수다? 구청 등에 제출했을 때가 착수다.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공정사 관련된 쟁점입니다. 왼쪽에 자 공증이라는 게 있어요. 공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증하게 되면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일정 연도가 들어가면 도장 찍어주는 데 있거든요. 이거 공증하게 되면 공문서. 그 단어 자체가 공문서니까 이것도 여기 말하는 공정서에 해당한다. 오른쪽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은 아까 사실관계를 기재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공불기재에 해당하는 공정서에 해당하지 않고 3번도 토지대장 안 되고 4번에 사업자 등록증 안 된다고 설명드렸고요. 2번도 뭐 별표 하나 치시고 어렵지 않은데 조정이에요. 조정이면 얘와 얘 둘 사이를 조정한다. 판사가 받을 돈이 3천만 원 있고 여기는 돈을 안 주려고 해. 그래서 둘이 내가 판사 조율해가지고 3천만 원 다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너 1,500 정도 줄 수 있어 했더니 상대는 1,500 콜. 여기는 3천만 원 못 받아도 1,500이면 콜 하겠대. 그럼 둘 간에 뭐가 일치하는 거예요? 의사가 합치된 거죠. 자, 의사 합치된 거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실기재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의사의 합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부실기재가 될 수가 없다. 자, 이제 그 공불기재,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오른쪽에 1번 판례 별표치가 아주 잘 나와요. 네 등기부등본 떼봤냐? 등기부등본 봐보신 분. 진짜 등기부등본 봐봤어. 인터넷으로 보면 7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가서 집에 가서 한번 등기부등본을 떼보시면 그 대법원에서 대법원 등기 이렇게 치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하면 여러분 집 주소 알잖아. 그지? 집 주소 다음에 결제하세요 그러면 뭐 복사하면 아마 1,000원인가 그러고 복사 프린트 안 되고 그냥 인터넷상에서 보면 700원이거든. 한번 떼봐. 우리 아버지가 소유자가 진짜 맞는가? 응? 우리 엄마가 소유자인가 확인해보고 우리 집에서 대출 얼마를 받았는가? 이 집의 가치가 얼마인가? 우리 엄마가 이거 얼마 주고 샀는지를 등기부 등본을 다 떼보면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진짜 700원밖에 안 하니까 한번 떼서 보면 돼요. 자, 등기부 등본 떼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 돼 있고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되고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되면 그냥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라고만 나오고 끝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물건 사다 보면 특히 부동산은 허위 매물이 많아. 가짜 매물이 많고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뻘소리 거짓말 많이 하거든.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제대로 된 가격을 모른다고. 부동산처럼 투명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아파트 같은 거 건물을 사고 팔 때 얼마인지를 신고를 하라고 했어. 거래가액을 신고하라고 했어. 거래가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이 아파트를 이 사람은 3억 주고 샀는데 옛날은 없었어. 옛날은 기재가 되지 않았어. 그 다음 이 아파트는 병이라는 사람은 4억 주고 샀다. 정이라는 사람은 소유권 이전 느꼈는데 얘는 4억 5천 주고 샀다라고 해서 거래가액을 적으라고 했다고. 그럼 대략 볼 수 있어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시면 인터넷에다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하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 얼마 주고 하는지. 대략적으로 매매도 얼마고 전세도 얼마고 그 다음에 월세도 얼마인지 대략적인 가격을 다 알 수 있다고. 층별 같은 경우 다 나와서. 요거를 이제 한 지가 몇 년이 안 됐는데 실제로 이 아저씨가 4억 5천 주고 샀는데도 여기다 뭐라고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서 정인한 사람이 뭐라고 신고하냐면 거래가액을 4억이라고 했어. 그럼 4억 주고 팔았기 때문에 이 사람 뭐 안 내냐면 저거 안 내. 양도소득세 안 내고 세금 안 내거든. 세금 안 내려고 다운등기도 하고 다운계약서 쓰고 업계약서 쓰고 이런 애 들어봤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들어봤어? 업계약서 들어봤어?
그런 거 해. 자, 이 사람 4억 5천 줬는데 4억이라고 해서 다운계약서에 쓴 거야. 다운계약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 부동산 정인한 부동산 맞지? 자기 권리 맞지? 아파트가 4억을 하든 4억 5천 하든 정은 상관없지. 그럼 부실기지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무원에게 거짓말한 거 사실이야. 팩트야. 그 다음에 등기는 권리 의무에 관한 등기 맞아. 공정서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아니라는 거야? 부실기재가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권리 의무는 이 아줌마 거 맞지? 정이라는 아줌마 거 맞지? 이 아파트가 4억이든지 4억 5천이 나하고 관심 없는 거지. 그지? 국가는 이 사람의 권리임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그치? 부실기재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자, 오른쪽 1번 부동산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권리 의무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불기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고,